최근에 여기서 다음과 같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단독 특종 화천대유 윤석열에게 뇌물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 이참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좀 해주시고요. 구독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집중적으로 올리고 있는 한 명의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재명 후보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논란이 꽤 있죠. 사실 꽤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개인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게 좀 두렵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진짜로 이재명 후보는 뭔가 일을 저지를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문파보다 심각한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를 이런 식으로 부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사람들이 나타났었죠. 그게 바로 이재명 지지자들입니다. 설령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할지라도 이재명을 건드리면은 집단 린치를 이런 식으로 부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사람들이 나타났었죠. 그게 바로 이재명 지지자들입니다. 설령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할지라도 이재명을 건드리면은 집단 린치를 가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재명 지지자들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같은 편이라고 할지라도 저렇게 집단 린치를 가하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놀라운 카카오톡 메시지 한 가지를 받았는데요. 그 카톡의 메시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처음 보니까 긴급 협조사항 이렇게 나와 있죠. 이재명 후보님에게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하는 성재준 TV 영상에 대해서 신고에 동참드립니다. 영상이 내려갈 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영상 3가지를 저렇게 공유를 걸어놨죠. 저게 지금 현재 제 채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저게 좌표 찍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제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대요. 제가 허위사실 유포한 거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허위사실이냐 아니냐 애당초 이거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죠. 감히 너 따위가 감히 성재준 같은 놈이 이재명 후보님을 건드리냐, 이게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죠. 최근 들어서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 사건이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려고 애를 무진장 쓰시는데요. 희한한 것이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화천대유를 주도했다라고 하는 유동규 전 사장에 대해서 유동규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설계를 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죠. 뭔가 좀 이상하죠. 저거는 뭡니까?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실토를 한 거예요. 대장동 개발 사업 그거 유동규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저렇게 실토를 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저 얘기를 했던 것이 지난 14일인데요. 최근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논란이 됐던 것은 유동규가 선거 캠프에 있냐 없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됐습니다. 캠프와의 연관성을 부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쓸 만큼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이라는 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죠. 사실상 시간이 지나면서 대장동 개발의 주도자가 유동규라는 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잠적하고 있던 유동규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입이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나와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자기와 이재명이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괜히 나섰다가 더 문제만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가지고 당시 성남시 관계자들이 지금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죠. 유동규하고 시장실이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었다. 어찌나 잘 됐던지 정상적인 절차를 뛰어넘고 진행되기까지도 했었다는 거죠. 말이 안 맞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딱 한 가지겠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가지고 화천대유 사건은 사실상 몸통이 이재명이다 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일에 쌓여 있었던 3,463억을 받아간 김만배 일당의 정체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놀랍게도 이재명 지사의 측근인 이화영 씨의 보좌관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이화영 씨가 이재명의 측근인 것뿐만 아니라 김만배와 박영수와도 두터운 친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을 생각해보든지 간에 화천대유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화천대유는 이재명이랑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박근혜, 이명박이랑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근거가 도대체 뭐냐? 딱 한 가지, 최순실, 즉 최서원 씨를 변호했던 이경재 씨가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문으로 활동한 사람은 박영수도 있었고 권순일도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연관된 사람을 따진다면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경재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최순실 사건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딱합니까?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했던 것인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지금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화천대유 사건의 몸통이 이재명도 아니고 박근혜도 아니고 이명박도 아니고 누구라는 겁니까?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열린공감TV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서 다음과 같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단독 특종 화천대유 윤석열에게 뇌물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뭔 얘기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이 채널의 전력을 좀 봐야 됩니다. 한창 이제 논란이 됐었던 줄리 사건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때 열린공감TV에서 양재택 검사의 어머니를 단독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얼핏 기억나실 겁니다. 윤석열 그리고 또 김건희 씨 그리고 줄리 논란 그런 게 있기는 있었지. 기억나시죠? 그쵸? 하도 그때 당시에 뭔가 있는 것처럼 떠들어댔는데 사실상 아무런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때 당시에 그런 프레임을 양재택 검사의 어머니를 단독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얼핏 기억나실 겁니다. 윤석열 그리고 또 김건희 씨 그리고 줄리 논란 그런 게 있기는 있었지. 기억나시죠? 그쵸? 하도 그때 당시에 뭔가 있는 것처럼 떠들어댔는데 사실상 아무런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때 당시에 그런 프레임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열린공감TV인데 제가 놀랐던 것은 저 사람들의 취재 방식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양재택 검사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는데 취재를 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점을 보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재차 몇 번에 걸쳐가지고 점을 보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죠. 심지어는 용암 보살님이 있다고 해서 왔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제가 저 때도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열린공감TV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떳떳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왜 점을 보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냐, 실제로 그냥 있는 그대로 질문했으면 되지 왜 점을 보러 왔다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하냐. 당연히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죠. 양재택 검사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취재를 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점을 보러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인터뷰를 따내는 거, 그게 저 사람들의 취재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의 경우에는 취재 방식이 좀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무턱대고 그냥 집으로 찾아갑니다. 사전 스케줄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이 그냥 찾아가는 거죠. 대본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91세 노인이 저렇게 아파서 누워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냐 이거죠. 저 91세 노인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입니다. 91세 노인이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무턱대고 들이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천화동이 3인의 등기를 좀 보니까 사내이사로 누가 나와 있습니까? 김명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61년생이죠. 그런데 과거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매매 기록을 보니까 그 토지를 누가 사갔다라는 겁니까? 천화동인의 이사인 김명옥 씨가 사갔다라는 거죠. 저게 다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가 과거에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사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천화동인 3호의 사내 이사였다라는 거,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33억에서 35억 정도에 팔았냐? 이거 뇌물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열린공감TV에 지금 출연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자 출신이죠.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뇌물이라는 게 성립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저런 식으로 팔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대가가 뭐가 있습니까? 딱 한 가지 있죠. 손해가 있습니다. 손해. 오히려 손해가 대가예요. 왜? 저렇게 팔았던 금액 자체가 그때 당시 시세에 비해 가지고 싸게 팔았던 거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가 났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질문해볼게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구매하는 사람의 신원까지 조회하고 그렇게 삽니까? 아,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누구랑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팔면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말도 안 되는 거를 지금 우기고 있는 거예요. 화천대유의 몸통이 이재명이다 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사실을 지금 흔들기 위해 가지고 이경재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지,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랑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윤석열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지금 끼워 맞추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진실이 무엇인지 이성의 눈을 뜨고, 아니 양심의 마음을 열고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